광선 주공 아파트에 첫 발을 들인 명탐정 공미리. 여러분, 1회에서 마트에서 총기 인질극 벌어진 거 보셨죠? 그 난장판 속에서 내가 상간녀 찾아줄게요 를 외치며 상대의 멘탈을 와장창 부쉈던 공미리. 그냥 미친 캐릭터 아닙니까? 자, 그래서 1회에 이어지는 2회차를 뇌피셜로 예측해봅니다. 제목은 바로 그 여자의 발코니에는 뭔가 있다. 어우, 제목부터 수상해. 이건 무조건 아파트 내 빌런 등장각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마트 인질극은 기적처럼 공미리의 추리력으로 막을 내린다. 상간녀는 잡혔고 인질은 풀렸고 미리는 어쩌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영웅 대우를 받으며 귀가한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가 이런 사건에 휘말릴 줄이야. 본인도 예상치 못했지만 주변 이웃들은 이미 그녀를 광선주공의 홈즈로 부르기 시작한다. 남편 박승호는 아내가 이렇게 큰 사건에 휘말린 것이 걱정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은근히 자랑스러워한다. 신우이 박수지 역시 동네 친구들에게 언니 자랑을 늘어놓으며 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그날 밤 미리는 어떤 예감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한다. 뭔가가 이상했다. 너무 쉽게 사건이 끝났다는 느낌. 그녀의 촉은 예리했다. 누군가 일부러 자신을 사건의 중심에 놓으려 한 건 아닐까? 모든 상황이 마치 계획된 연극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배후에서 이끌고 있는 듯한 찝찝한 기분이 그녀를 괴롭혔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던 미리는 갑자기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흠칫 몸을 일으킨다. 하지만 창밖엔 아무도 없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남편 박승호는 헬스장 출근을 준비하고 신우이 박수지는 배달 알바를 나갈 준비를 하며 바쁘게 움직인다. 그 와중에도 미리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파트 창밖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뭔가 놓친 게 있다는 직감 때문이다. 전날 사건의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에 잠겨있던 찰나 휴대폰 알림이 울린다. 동주민 카페에 올라온 사진 한 장. 302동 입구 유리문에 붙은 종이 쪽지다.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 아파트에 다시 오지 마라. 다음은 너일 수도 있다. 401호의 그림자. 사진을 확인한 미리는 순간 눈을 의심한다.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엔 문장의 문체가 너무도 명확하고 의도가 담긴 경고였다. 401호의 그림자라는 표현도 섬뜩했다.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마치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순간 미리는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낀다. 그녀는 곧바로 추경자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현장을 확인하러 간다. 추경자 역시 쪽지를 읽고는 인상을 팍 찌푸린다. 뭐야 이거.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 범죄 예고장이잖아. 미리씨, 뭘 건드린 거야? 미리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하지만 마음속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녀의 뇌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저 문장은 왜 저렇게 써졌을까? 왜 하필 자신을 향한 경고였을까? 그리고 401호는 누구인가? 그녀는 이제 다시 수사 모드로 전환된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믿었던 전날 사건은 광선주공 아파트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의 일부였던 것이다.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쪽지에 적힌 필체는 또박또박하되 감정을 억누른 흔적이 있었고 다음은 너일 수도 있다는 말은 명백히 위협적이었다. 미리는 쪽지의 문체를 분석하며 이 문장을 쓴 사람이 굉장히 계획적이며 심리적으로도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문구말미에 적힌 401호의 그림자라는 표현. 왜 그림자일까?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겠다는 뜻? 아니면 본인이 401호의 진짜 주인은 아니라는 신호? 미리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고. 누군가가 이 아파트 전체를 무언가로 통제하려 하며 자신은 그 질서에 균열을 낸 존재라는 것. 이제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은 살롱드 홈즈의 부활을 의미했다. 평화롭던 단지는 이제 다시 한번 긴장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미리는 쪽지 사건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401호라는 단서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주변 이웃들과 경비 아저씨,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분위기를 눈치 보며 파악하던 중 예전부터 광선주공 아파트 내에서 정보력으로 유명한 박소희를 떠올린다. 박소희는 알바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일을 경험했고 현재는 단지 쿠팡맨, 야쿠르트 아줌마, 택배기사 등과 촘촘한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그녀에게는 아파트 주민들조차 모르는 뒤시기들이 줄줄이 달려있었다. 공미리는 박소희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 작전 회의를 소집한다. 만나자마자 박소희는
특유의 빠른 말투로 401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쏟아낸다. 401호? 그 집, 밤마다 창문에 검은 천 덮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낮에도 블라인드를 내린 채 사는 사람들인데 작년 겨울엔 택배기사가 거기서 30분 넘게 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다는 말이 있었어요. 사진도 카페에 올라왔었죠.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 안에서 TV 소리는 들렸고요. 전직 보험왕이자 현재는 입주민 회의에서 빠지지 않는 전지현 역시 팀에 합류시킨다. 전지현은 보험 청약서 300건 외우기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난 인물.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 미납관리비 내역, 주민 간의 다툼 기록까지 머릿속에 정리돼 있었다. 작년 입주민 회의 때요. 401호 안 나왔어요. 심지어 사인도 안 했죠. 관리비는 자동이체인데 한 번도 빠지질 않았고 전입신고도 대리로 돼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세 사람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이자 추경자까지 합류하면서 팀은 완전체가 된다. 전직 형사이자 현재는 단지 내 캠핑카 정비업을 겸하는 추경자는 직감과 정면승부라는 명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미리와 그녀는 사건 분석 회의를 열고 각자의 역할을 분배한다. 살롱드 홈즈 결성, 광선주공을 지키는 여성 추리단, 공미리, 전략과 추리 총괄, 사건 전체의 흐름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박소희, 정보통, 단지 내 사적인 루트를 총동원해 정보를 입수한다. 전지현, 기억력과 문서 처리 담당, 과거 사건과 기록을 정리하고 비교 분석, 추경자, 액션 및 현장 투입 담당, 위기 상황에서 몸으로 해결하는 돌파형 수사관. 살롱드 홈즈는 단지 내 CCTV 위치, 사각지대, 401호 인근 라인, 거주민들과의 접촉 기록까지 추적한다. 관리사무소에서 빼낸 출입 기록을 바탕으로 지난 한 달간 401호로 들어간 사람과 나온 사람을 비교한다. 놀랍게도 들어간 사람은 있는데 나온 기록이 없는 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단순한 오류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반복된다는 건 의도된 조작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박소희가 오토바이를 타고 수상한 택배 차량을 추적한 결과 401호 앞에 서 있던 한 차량이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요일에 정차했다는 사실도 밝혀진다. 차량 블랙박스까지 확인한 결과 누군가 짐을 들고 401호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짐은 커다란 이삿짐 박스 크기. 그런데 이상한 건 다시 내려오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리는 이 상황을 정리하며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다. 이건 단순히 수상한 집이 아니라 누군가를 숨기고 있거나 뭔가를 가두고 있다는 증거야. 401호는 단지 겉보기일 뿐 그 안에는 다른 무언가가 존재해.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다음 단계는 직접 확인. 하지만 그 전에 401호를 관찰하며 약점을 찾아야 한다. 그 집에 언제 불이 켜지는지, 누가 드나드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루트를 사용하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그들은 마치 미드 속 요원들처럼 작전을 짜고 각자의 역할에 몰입한다. 401호는 더 이상 단순한 수상한 세대가 아니다. 살롱드 홈즈에게 있어 그것은 단지 하나의 방이 아니라 광선주공 전체에 퍼진 불안의 중심이자 무엇보다 누군가가 숨고 있는 장소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진다. 그리고 미리는 직감한다.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진짜 추리와 사투가 시작되는 것이다. 공미리와 살롱드 홈즈 팀은 며칠간의 철저한 감시와 분석을 통해 401호의 움직임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매주 수요일 밤 10시경 집안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약 20분 뒤면 다시 어둠 속으로 잠긴다는 것. 외부에서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듯 보이지만 내부에서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들은 이 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한다. 작전은 단순했다. 공미리와 박소희가 401호 문 앞 복도에 잠복하고 전지현은 302동 외부에서 망을 본다. 추경자는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을 대비해 옥상에서 대기 중이다. 모두가 평소처럼 행동하며 의심을 피하고 정해진 시간에 작전을 개시한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공미리는 손에 작은 녹음기를 쥐고 벽에 귀를 댄다. 안에서는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온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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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박소희는 귀를 기울이다가 얼굴이 창백해진다. 언니, 안에 누가 갇혀있는 것 같아. 무슨 주문 외우는 소리도 나. 공미리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한다. 문은 굳게 닫혀있지만
내부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진다. 그때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아주 살짝 열리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즉시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긴다. 그 순간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허겁지겁 문을 박차고 나온다. 그의 표정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그는 계단 쪽으로 도망치려는 찰나 옥상에서 추경자가 정광석화처럼 뛰어내려와 그대로 태클. 남자는 바닥에 고꾸라지며 핸드폰을 떨어뜨린다. 야이씨, 광선주공에서 뜰 거면 허가받고 뛰어. 남자를 제압한 후 팀은 그의 신원을 확인한다. 놀랍게도 그는 외부에서 401호에 출입한 흔적이 없던 인물이었다. 관리사무소 기록에도 없고 택배 출입도 아니었다. 그는 덜덜 떨며 입을 열었다. 나 그냥 고양이 구조하러 들어간 거예요. 정말이에요. 창문에 고양이가 매달려 있었고 하지만 전지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401호는 고양이 금지 세대입니다. 관리사무소에도 서약서가 있어요. 애초에 고양이가 존재할 수 없는 집이에요. 이야기는 점점 미궁으로 빠진다. 고양이를 구하러 들어갔다는 남자의 말은 사실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조종당한 것일까?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들고 있던 핸드폰 안에 저장된 영상 파일. 영상 속에는 401호 내부 모습이 담겨 있었고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의 실루엣이 반복해서 창문 가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엔 창문에 비친 또 다른 얼굴. 바로 공밀이었다. 분명 복도에 있던 그녀의 모습이 창문 안쪽에 비친 것이다. 그 사실에 모두가 아연실색한다. 이건 단순한 침입 사건이 아니다. 누군가는 미리를 안에서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부에서 외부를, 외부에서 내부를 동시에 감시하고 있는 이중구조의 감시 시스템. 이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둡다. 공밀이는 숨을 들이쉰다. 이제는 단순한 아파트의 소동이 아닌 그녀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음을 직감한다. 사건 이후 살롱드 홈즈는 더 이상 소규모 추리 동아리가 아니었다. 광선주공 주민들 사이에서 그녀들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사람들은 오히려 401호 사건을 중심으로 퍼진 의혹들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리는 모든 걸 공개하지 않았다. 핸드폰 속 영상,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던 이상한 속삭임. 그 모든 것이 지금 말하기엔 너무 섬뜩하고 아직 퍼즐이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었다. 며칠 후 공미리는 단지 내 놀이터 근처 벤치에서 한 아이의 엄마와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 엄마는 무심히 말한다. 401호? 예전엔 거기 어떤 부부가 살았었죠. 남편은 조용했고 부인은 매일 밤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2년 전쯤 갑자기 집이 비었고 그 후론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리는 얼어붙는다. 2년 전이라면 지금 CCTV 기록에도 나오지 않던 그 시점과 겹친다. 그럼 그 남자, 그리고 영상 속의 그림자는 누구란 말인가? 같은 시각 전지현은 단지 내 폐쇄된 보일러실에서 수상한 바닥 흔적을 발견한다. 먼지가 쌓여야 할 자리에 발자국이 선명했고 그 끝에는 은색 장화를 신고 다니는 누군가가 남긴 듯한 진흙 자국이 있었다. 여기 누가 계속 드나들고 있어요. 공식적인 출입 기록은 없는데. 박소희는 아파트 내 도면을 펼쳐보며 말한다. 여기 이상하지 않아? 구조상 이 부분 원래 계단실인데 폐쇄됐다고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안에 뭔가 다른 공간이 있는 것 같아. 창고처럼 쓰이고 있는 공간이 실제론 진짜 지하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인다. 광선주공지하. 그곳이 모든 것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401호는 단순히 위장된 입구에 불과하고 진짜 빌런은 그 아래에 숨어 있는 거라면? 그리고 드디어 사건의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온다. 추경자가 수상한 서류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나타난 것이다. 이거 관리사무소에 있는 사건 기록에서 빼낸 건데 이상하게도 3년 전 실종된 입주민 기록이 몽땅 사라졌더라고. 그녀가 펼친 서류 속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라진 주민들 중 한 명의 사진이 현재 401호에서 튀어나온 남자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하지만 이름은 달랐다. 그럼 그 남자는 그동안 누군가의 신분을 위장해 이 아파트에 숨어 있었던 것일까? 그날 밤 전지현은 습관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휴대폰을 떨어뜨린다.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인 순간 천장 틈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린다. 딸까 어떤 기계장치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천장을 바라본다. 조명이 깜빡이고 그 너머로 렌즈 하나가 번뜩인다. 설마 아직도 우릴 지켜보고 있어?
그 순간 핸드폰 알림이 울린다. 공미리님, 배송이 도착했습니다. 배송 위치는 401호. 문제는 그녀는 아무것도 주문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살롱드 홈즈 2회를 뇌피셜로 추측하여 구성한 드라마였습니다.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2회가 방송된 이후 3회 고민하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